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주 사흘 동안은 제주 4.3에 관한 작품들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비 작업이랄까요? 그 과정의 하나로 미군정 3년사라는 사진책 한 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박도 선생이 엮은 책인데요. 예. 주로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진과 함께 여러 책에서 발췌한 구술들, 소설책의 중요한 구절들을 인용한 부분들, 예. 그리고 여러 다양한 그 문헌들에서 발췌한 글들이 수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방 3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월별로 매일매일 일어난 일들을 수록해 놓은 아주 귀한 뭐랄까요 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책 한 권쯤 있어야 그 시대를 관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죠. 무엇보다 이 장점은 그 당시 상황들을 사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인데 네. 해방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생생한 사진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이게 이 책의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짧게만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책을 펼치면 해방이 됐을 때 우리 인민들, 그 당시 인민이라고 말 불렸으니까요. 인민들이 반응이 어떠실까를 생각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다 1945년 8월 15일 12시가 지나자마자 태극기를 들고 다 뛰쳐나왔다. 그리고 전 조선반도가 환호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서글퍼했던 사람들이 친일 협력 세력들이었겠죠. 아직은 그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세상이니까요. 네, 그렇기도 한데다가 자신들이 모셨던 대일본 제국이 패망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서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충격적인 소식이었겠죠. 그리고 많은 억압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은 환호했겠지만은 그 이면에서 또 안타까워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백범 김구인데 김구 선생이 이 안타까워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정말 그 조선의 힘으로 어떻게든지 이 전쟁에 개입해서 일본과 싸웠어야 했는데 그 마지막에 이른바 밀파 항적 공작, 미국과 함께 한반도에 몰래 군대를 파견해서 적과 대항하는 공작을 꾀하던 가운데 일본이 패망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 한 구절이 백범일지에 남아있는데 조금 읽어볼까요? 외적이 항복을? 이것은 내게는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다. 천신만고로 수년간 공들여 참전 준비를 한 것도 다 허사로 돌아가 버렸다. 서한과 부양에서 훈련받은 우리 청년들에게 각종 비밀 무기를 주어 중국 산동에서 미국 잠수함에 태워 본국으로 보내 국내의 요소를 파괴하고 점령한 후 미국 비행기로 무기를 운반할 계획까지 미국 육군성과 다 약속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국내 진격 작전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외적이 항복했으니 진실로 전공이 가석하거니와 그보다도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이번 전쟁에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 간의 발언권이 박약하리라는 것이다. 네, 이게 김구가 백범일치에서 쓴 내용입니다. 역사는 바로 김구의 그 불길한 예언대로 이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서 항쟁하고 투쟁해 왔지만은 백범은 이 부분을 전공이 가석하거니와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 이전에 쌓았던 여러 가지 그 투쟁의 이력들이 아깝긴 하거니와 이렇게 직접 우리가 참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약해지라는 것을 예언했는데 이 예언이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그러난 다음에 이 해방의 기쁨도 잠시였고요. 그리고 바로 북이 38도선으로 투족하기 난 채 이 북은 소련군에 남은 이 미군의 군합발에 짓밟히게 되는 그럼으로써 우리 현대사 역경이 시작됩니다. 사실 아무런 지은 죄도 없는데 한반도가 분단됨으로써 고난에 찬 세월을 보내왔죠. 그 이면을 생각해 보면은 미국과 일본의 그 거래가 정말 가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전쟁 범죄자 핵심인 천황을 용서해주는 대가로 미국과 일본이 거래를 했던 거죠. 미국은 일본을 냉전 구도의 전진 기지로 삼고 대신에 이 한반도의 허리를 잘라버렸던 것입니다. 일본의 아주 간특한 외교 행적들을 보면은 뭐랄까요? 좀 뭐라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만은 이런 씁쓸한 뒷맛을 남기는 그런 그 해방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 책의 표지도 그렇고 네. 이 책의 138페이지, 139페이지 두 쪽에 걸쳐서 사진이 있는데요. 1945년 9월 9일에 총독부가 있었죠. 옛날에 예. 그 총독부 네. 중앙청으로 쓰이기도 했던 일장기가 내려옵니다. 내려오자마자 바로 성조기가 올라가요. 태극기가 올라간 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태극기 올라가는 나중에 전쟁 때죠. 그러면은 지금 한반도를 점령한 나라가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뀌었을 뿐이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 상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태극기가 공식적으로 개항되는 것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고요. 바로 1945년 9월 9일부터는 중앙 총독부 창사 이게 군정청이 되죠. 여기에 바로 일장기가 내려오고 성조기가 올라갑니다. 지배자가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뀌었던 거죠. 그리고 이 성조기를 향해서 거수경례를 하는 미군들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이 사진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깊습니다. 예. 36년, 길게 40년 동안 일본 지배를 받아오다가 결국은 다시 미국 지배로 넘어갔는데 미군정 3년 동안에 그친 게 아니고 그 이후로도 줄곧 미국의 이 지배 체제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죠. 그걸 상징하는 사진이 바로 총독부 앞 국기개항대의 성조기를 개항하는 미군들이라는 제목의 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진 한 장이 의미하는 바가 몇 페이지 또는 몇 권의 책보다 강렬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 우리 현대사를 압축해서 보여주지 않는가 싶습니다. 내려오는 일장기요, 올라가는 성조기. 이 대비가 선명해서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그 미군정 지배가 3년 동안 지속되죠. 그야말로 참 가관입니다. 예를 들면은 국립대학 설치를 둘러싼 논쟁들이 있었는데, 짧게만 설명드리면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국공립대학들을 국립서울대학으로 묶어서 하나로 만들자, 종합대학으로 만들자라는 안이었는데, 예. 그 국립대학 총장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미군 해군 대위입니다. 그래요? 대위급 생각해 보십시오. 대위면 20대 초중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젊은 새파란 그 군인들이 모든 부분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조선을 조수로 봤군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봤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뒤에서 그 젊은 그 미군들, 조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미군들을 조종했던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 일제시대 때 잘 배웠던 자들, 영어 좀 할 줄 아는 자들이었겠죠. 그리고 고관 대작이 있었던 자들이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이런 그 미군 정청의 핵심 요인들과 이른바 그 반민족 세력들이 결탁하는 것입니다. 이게 남한의 미군정사를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시위와 파업과 온갖 데모들이 이어지는데, 그 과정에 절정이 이른 게 바로 이번 주에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제주 4.3이었습니다. 제주 4.3 문제는 요즘에 많이 좀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은 오랫동안 반란이니 폭동이니 이런 말로 회자되어 왔었죠. 지금도 항쟁이나 사건이나 둘러싸여 여러 논란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제주 4.3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걸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정말 그악스럽게도 이 제주 4.3 항쟁이나 여수 항쟁을 빨갱이 프레임으로 더 씌우려고 해왔던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제주 4.3 항쟁은 여러 가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정말 자생적인 제주 민중들의 항쟁이었다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빚어졌던 많은 문제들은 따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지만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정리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진들과 함께 제주항과 제주도의 다양한 모습들을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주 4.3 항쟁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표로 시작하여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죠. 47년 3월 1일에 3.1절 기념식이 열리는데 김하 경찰이 어린아이를 이게 치고 밟고 갑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지나가니까 분노한 제주 민중들이 항의하죠. 그러면서 이 발포가 일어났고 여기에서 6명이 숨지면서 무력 충돌로 접어듭니다. 계속 보면 이렇습니다. 48년 4월 3일 발생한 무장대의 분기와 그로부터 54년 9월 21일까지 그러니까 장장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양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제주 4.3 항쟁은 남한에서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50 총선에 반대하기 위해서 시작됐는데 48년 4월 3일 새벽 2시 남로당 제주도당 당원 김달삼 등 350명이 무장을 하고 제주도 내 24개 경찰 지서 가운데 12개 지서를 일제히 급습하면서 시작되었다. 운운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올 선생의 우리는 너무 몰랐다 해서 세세하게 얘기하고 있듯이 경찰과 서북청년단, 민족청년단, 독립총성 중앙회 등 극우단체 이른바 육지 것들이 대거 제주도를 찾아와서 이 무지막지한 학살에 참여하는 것이죠. 예. 이 과정에서 자그만치 그 당시 제주 인구의 10%에 달하는 3만 명 정도가 희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이런 무지막지한 제노사이드는 인류사에서 보기가 힘듭니다. 예. 우리가 흔히 제노사이드, 대량 학살을 얘기하면은 유대인 학살 얘기하는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건 이민족에 대한 학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같은 민족을 이런 식으로 섬 안에 가둬놓고 무지막지하게 죽인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 좀 눈여겨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아픈 역사들을 우리가 응시하지 않으면은 다른 식으로 변주되거나 반복된다는 것. 우리 5.18이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 이 5.18 대학살을 두고서도 저들은 지금 저를 뻔뻔하게 고개를 들면서 역사를 왜곡하려는 온갖 짓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게 내부 식민지화된 이 제주나 여수 순천을 제대로 우리가 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몇몇 증언들을 이 책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증언 중에 하나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증언이 상당히 저한테는 좀 눈에 띄는데요. 예. 김호겸이라는 그 당시 서귀포 경찰서장으로 있었던 사람의 증언입니다. 김호겸이요. 예. 네, 호겸이라는 서귀포 경찰서장이었는데 네. 그 분의 증언이 4.3은 말한다라는 그 증언집이 있거든요.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거기 한 구절 보겠습니다. 당시 제주 출신 경찰들은 불신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주 사회가 좁다 보니 한라산 폭도를 잡아보면 경찰 중에도 그들과 사돈의 팔촌이라는 이라도 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제주 출신을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서울에서 특별수사대가 내려왔는데 최난수 경감이 대장이었습니다. 최 경감은 외정 때 고등계 형사 출신으로 그때 버릇이 남아 고문을 일삼았기 때문에 나와 마찰이 잦았습니다. 하루는 내가 제주경찰서에서 숙직을 하는데 여자의 비명소리가 나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취조실로 가보니 여자를 나체로 만들어 거꾸로 매달아 놓고는 고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일본도를 들고 가 화를 냈더니 수사대원이 도망쳤어요. 난 이튿날 홍순봉 청장에게 최난수가 너무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제주 사람들은 더욱더 육지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게 된다. 그러면 사태 진압이 어려워진다고 따졌습니다. 그래도 최난수는 막무가내였어요. 그런 고문을 받으면 안 한 일도 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수사대는 또 스스로 삐라를 만들어 특정 마을에 몰래 뿌려놓고는 그 마을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돈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자유당 시절에 소위 관제공산당인 셈이지요. 이렇게 진술합니다. 두 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최난수라는 일제 때 고등계 형사 출신이 이 특별수사대로 파견돼서 그 사람 대장 역할을 했다는 것. 그리고 고문을 일삼아서 없는 일도 만들어내게 했다는 거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이런 경찰들이 삐라를 만들어서 지들이 뿌려요. 네. 이 뿌리고서는 그 잡아다가 니들이 뿌렸지 해가지고 공산당으로 몰아 넣는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관제 공산당이라는 것이죠.
어제 뉴스 보니까 각 대학에 대자보가 부러졌다 그러는데 예. 그게 이 관제공산당 삐라 사건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들이 만들어서 벽보를 붙이고 누가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문재인이 김정은과 어찌어찌 했네 하는 내용의 그 벽보라는데 예. 그 못된 버르장머리를 지금도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주 4.3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역사고요. 그리고 이 제주 4.3의 연장선상에 이 남한의 비극과 또 다른 희망이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 마지막 사진 한 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1948년 8월 15일 우리 위대하신 이승만 대통령 각하께서 김포공항까지 직접 나가서 메가더 총사령관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수립 축하식에 참석하신 메가더 총사령관을 껴안고 있는 이승만 박사의 표정이 참 귀엽고 애잔합니다. 이런 사진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메가더가 이 정부 수립의 과정에서 아주 대연설을 하죠. 연설을 하면서 이승만이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처음이고요. 이게 해방 군전사가 끝나는 부분입니다만은 그 끝나는 부분에서 우리 현대사가 이어져 왔고 그런 그 메가더와 포옹하는 이승만의 모습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명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도 선생님 참, 길도 짜요. 예. 네. 참 저는 네. 그래서 이 박도 선생 같은 분을 보면은 사람은 이름값을 하면서 산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네. 예. 우리 교수님은 착할 선자의 클 때자 아닙니까? 네. 예. 이름처럼 사세요, 교수님도. 네. 이름처럼 못 살 걸 예견하고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지으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너무 좋은 책 소개해 주셨고요. 저희가 뭐 사실 보면서 이 책을 이야기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할 수 없죠. 뭐. 여러분이 상상의 나래를 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책을 또 소개하는 걸 가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은 그 마을 도서관에 가면 다 있으니까요. 예, 예. 저도 이 연구실에 못 가가지고 이 마을 도서관에서 느티나무 도서관에서 빌려왔는데 네. 도서관에 가면 있습니다. 이렇게 도서관에 앉아서 한 장 한 장 넘겨보시면은 현대사의 장면들이 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네. 눈길이 머무는 곳에서 한국 현대사의 그 깊이들을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